シャンドル。それが古代都市の名前。開園歴402年。今から1100年以上も前、都市は栄え、滅んだのは800年前。世界中のどこにも残ってない空白の100年に当てはまる。もしかしてこの島は 하늘섬에서의 로빈의 대사입니다. 당시에는 샨도라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줄로만 알았지만 이제는 하늘섬 에피소드의 샨도라는 공백의 백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에피소드입니다. 하늘섬의 로빈의 대사와 로빈이 하늘섬에서 깨달은 리오포네그리프로부터 공백의 백년의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에 지금부터 공백의 백년의 역사를 알아내기 위해 하늘섬을 파헤치려 합니다. 하늘섬의 샨도라는 확실하게 마야 문명에서 모티브를 가져와 만들었습니다. 마야 문명이 인신공양을 하였듯이 샨도라는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제물로 바치며 공양을 하였고, 마야 문명이 뱀신을 모셨듯이 샨도라 역시 카시신이라는 뱀신을 모셨으며, 마야 문명의 신화의 태양신 아킨이 있듯이 이들도 태양신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건 샨도라의 황금향의 유적은 마야 문명의 고대 유적과 똑같죠. 그리고 하늘섬이 고대 왕국과 공백의 백년 스토리의 시작이 되었듯이 그 모티브인 마야 문명도 고대 어떤 왕국 존재의 실마리를 찾는 시작점이 됩니다. 마야 문명은 멸망하였습니다. 훗날 멸망한 마야 문명에서 트로안느 의서가 발견이 되고, 영국 대령이자 모험가이자 저술가인 처치워드는 인도에도 트로안느의 서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마야 문명의 흔적을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나칼점 토판을 발견하죠. 처치워드는 나칼점 토판의 해석을 통하여 태평양의 절반 크기의 거대한 무대륙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아내었고, 무대륙이 태양의 제국이라고 불렸었다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마치 포네그리프를 찾아 라프테를 찾으면 거대한 융성한 왕국에 도달하는 스토리와 비슷합니다. 즉 원피스에서 포네그리프를 따라가 찾은 융성한 고대 왕국이 마야 문명에서 시작해 나칼점 토판을 따라가 찾은 무대륙의 태양의 제국의 모티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이 무대륙의 멸망 스토리라인이 고대 왕국의 스토리라인의 흐름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지가 두 번 솟아올랐고 다시 가라앉았다. 땅이 갈라졌으며 10개의 나라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무대륙의 태양의 제국은 대륙 이동으로 찢겨져 나갔습니다. 중앙에 하와이를 두고 서쪽으로는 일본의 요나고니 섬, 동쪽으로는 칠레의 이스터 섬으로 찢어졌다고 하죠. 그리고 하와이 전설에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하나의 거대한 대륙이 있다고 합니다. 원피스의 현재 제일 높은 확률의 가설은 4개의 바다는 하나였으며 4개의 조각 포피스가 한 개의 조각 원피스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오어울블루라는 것과 마리조아의 성이름이 대륙 이동설인 판게아 이론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판게아 성이라는 것에서 대륙 이동이라는 천재지변을 다룰 확률이 큰데요. 저는 무대륙이 대륙 이동으로 찢겨져 나간 것처럼 고대 왕국도 찢겨나가지 않았을까도 생각해봅니다. 그 근거는 지금까지 진행된 원피스 에피소드에서 고대 왕국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딱 4개뿐입니다. 대대로 포네그리프를 지켰으며 마치 루나리아족처럼 날개를 갖고 있는 샨도라의 이야기를 다룬 하늘섬, 세계정부에 대항해서 싸운 것처럼 보이는 조이보이를 기다리며 포세이돈과 포네그리프를 가지고 있는 어인섬, 조이보이를 기다리며 세국을 하여 고대병기 플루톤을 지키고 있던 와노코니, 설룡인과 같은 신분임에도 불구 레드라인에서 내려와 왕가의 비밀이라며 플루톤의 위치가 새겨진 포네그리프를 지키던 알라바스타. 이 4개의 에피소드는 공백의 백년과 관련된 떡밥을 다루었는데요. 4개의 에피소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태양의 문양이 있다는 거죠. 단지 문양뿐만이 아닙니다. 의미까지 부여하고 있죠. 어인섬은 차별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의지를 태양으로 나아간다고 표현하며 태양신 니카의 능력자인 조이보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 샨도라는 태양의 신을 섬긴다는 것, 와노코니는 태양신 니카의 능력자였던 다음 조이보이를 기다리고 있고 태양이 뜨는 여명을 기다린다는 것까지 태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라바스타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합니다. 食べちゃダメなの？アラバスタでウミネコは神聖な生き物だから。 알라바스타는 고양이를 신성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다는 에피소드들을 실제 국가들과 연결지어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알라바스타는 이집트의 모티브인데요. 이집트에서 고양이는 태양의 신이라고 불린답니다. 그리고 我アラバスタの守護神ファルコン王家の敵を撃ち滅ぼす者なり. 그리고 알라바스타의 수호신 팔코는 매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수호신 역시 매의 형상을 한 호루스이며 호루스는 태양의 신, 라와 동일시대죠. 아직 알라바스타에 대한 스토리가 많이 풀리지 않았기에 포네그리프를 지키는 알라바스타의 문양과 모티브를 통해 태양과의 연결고리를 찾은 것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태양신라와 동일시대는 호루스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호루스의 오른쪽 눈은 태양의 눈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루스의 왼쪽 눈은 달의 눈이라고 부르죠. 현재 원피스 세계관에서 달이란 레드라인 위에서 천룡인들에게 터전을 빼앗기고 탄압받는 루나리아족의 슬픔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왼쪽 눈을 터전을 빼앗긴 자들의 슬픔을 상징한다고 하면 원피스에는 왼쪽 눈에 대하여 오랜 기간 동안 의문인 점이 있습니다. 오다는 장난을 좋아합니다. 결말을 맞추면 바꾸겠다고 하거나 표지나 본편에 팬더맨을 숨겨놓거나 떡밥 같은 것을 많이 숨겨두죠. 이런 성격의 오다는 오래전부터 의심스러운 장난을 합니다. 해군의 영웅이자 갓벨리 사건의 영웅 몽키 디거프의 왼쪽 눈에 흉터를 만들고 혁명군의 수장 몽키 디드래곤의 왼쪽 눈에 문신을 새기고 태양신 니카이자 다음 조이보이 몽키 디루피에게 왼쪽 눈에 흉터를 만들고 라프텔러의 인도자처럼 보이기도 하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 샹크스의 왼쪽 눈에 흉터를 만들고 미래의 저광의 부선장에게도 왼쪽 눈에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리오포네 그리프의 존재를 처음으로 언급하던 로빈의 왼쪽 눈을 가리고 24권에서는 로빈의 왼쪽 눈을 가리며 왼쪽 눈을 향해 손을 뻗는 듯한 표지를 그렸고 27권에서는 루피가 왼쪽 눈을 감으며 윙크를 하고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레일리의 대사가 수록된 52권에서는 외눈도 아닌 레일리가 왼쪽 눈을 감으며 윙크를 하고 있죠. 그리고 태양이 뜨는 여명은 온다며 루피네를 위해 희생을 한 페드로도 왼쪽 눈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처음엔 장난이나 우연인 줄 알았으나 장난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아트아트 열매의 조라의 기술입니다. 조라가 예술을 만들 때의 예술관은 世界は自由でなきゃざますざましょ 그리고 이런 예술관을 지닌 조라가 만들어낸 예술은 이것입니다. 이 예술을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근거로 해석해보면 달의 왼쪽 눈이 터전을 빼앗긴 이들의 슬픔을 상징한다고 하면 아트의 얼굴에서 왼쪽은 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왼쪽의 손은 태양에 닿지 못한 채 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정부에게 패배함으로써 플루톤을 지키기 위해 와노쿠니를 쇄국하고 태양을 보지 못한 채 차별받으며 수십 만 미터 아래에 숨어 살고 세계정부에게 탄압받는 고대 왕국의 비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은 눈을 멀쩡히 뜨고 있으며 손이 태양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 세계의 지배자인 이무의 눈이자 태양을 가리고 있는 손은 20명의 왕들과 이무를 의미할 것입니다. 원피스에서 태양이란 자유를 의미하며 그 자유로운 바다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이무이기 때문에 이무가 자유로운 바다를 지배한다는 것을 태양을 가린 것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래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왕관을 쓴 자는 이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무도 높이 솟아오른 왕관을 쓰고 있고 기의 의지가 다시 등장할 것을 두려워하며 무섭다 싶을 정도로 과거를 지우는 회피영합당이기에 어쩌면 이것은 신의 천적이 다시 돌아올까를 두려워하는 이무의 모습을 연출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립되는 두 개의 장면이 하나의 얼굴에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지배와 자유의 세대가 모두 뒤에 일족이고 조이보이까지 뒤에 일족의 확률이 높으며 그렇게 되면 이무만 남게 되기에 이무도 뒤에 일족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싶고 무엇보다도 얼굴 전체를 감싸는 날개가 있습니다. 이 날개는 뒤에 일족이 하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뒤의 일적은 하나였으나 태양을 사이에 두고 갈라지게 되었고 자유의 뒤는 패배하여 자유라는 의미의 태양에 닿지 못하였으나 지배의 뒤는 자유라는 의미의 태양을 가리며 세계에 군림하였지만 이무는 자유의 뒤가 돌아올 날을 두려워하고 있다. 라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라는 이 그림이 드레스로자의 비극이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어떻게 보아도 드레스로자의 비극보다는 원피스 세계관 비극에 더 가까운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 눈의 법칙은 또 하나로 이어집니다. ドクロの右目に黄金を見た。 이것은 노랜드가 400년 전에 자야에 갔을 때 샨도라의 위치를 이야기한 말입니다. 涙で滲んだその文がノーランドが書いた最後の文章。このジャヤに来てもその言葉の意味は全くわからねえ。 훗날 하늘섬에 도착한 나미가 자야와 스카이피아의 지도를 합쳐 해골의 오른쪽 눈에 황금형 샨도라가 있다는 걸 알아냈었죠. 아까 호루스의 오른쪽 눈은 태양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지도에서 오른쪽 눈에는 태양신을 섬기던 샨도라의 유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루스의 왼쪽 눈은 달의 눈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자신의 터전을 빼앗긴 자들의 슬픔이라고 표현한다면 어쩌면 원피스는 혹은 라프텔은 루피와 검은 수염이 처음 만났던 자야섬의 근처인 해골의 왼쪽 눈에 위치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골의 왼쪽 눈은 비어있죠. 이것은 호루스의 왼쪽 눈인 달의 눈이 적과 싸우다가 잃게 되었다는 이야기와 비슷하기도 한데요.
어쩌면 라프텔이나 원피스는 해골의 왼쪽 눈에 위치해 있었으나 어디론가 옮겨진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바로 거인족에 의해서 말이죠. 갑자기 왜 거인족이냐고 물으시면 원피스에는 고대의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고대 왕국의 역사, 고대 왕국의 문자, 고대 왕국의 후손, 고대 왕국의 의지, 그리고 고대 병기까지 존재하죠. 그런데 고대에 존재했던 어떤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500年の昔、こんなおぞましいものが海で暴れていたのかと息を飲んだ。討ち取った国を島ごと自分の領土へ持ち帰り、悪党たちの国を築いたという世に名だたる 바로 고대의 거인족입니다. 고대 거인족의 오지의 이명이 뭔지 아시나요? 国引き伝説を残した張本人がそこにいた。 이러한 이유로 해골의 왼쪽에 비어있는 섬은 고대의 거인족이 끌어갔을 가능성이 생기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 때문에 거인족에도 뒤에 일족이 있는 것이 아닐까 싶고, 어쩌면 엘바프도 고대 왕국의 일부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증거로 샨도라와 알라바스타와 어인섬과 와노쿠니처럼 엘바프는 태양의 의미를 두고, 冬至祭は太陽の死と復活のお祭りよ。苦しい冬を越えて太陽もまた私たちを暖かく照らしてくれるの。苦しければ苦しいほど太陽への感謝が深くなる。 동지제라는 태양의 죽음과 부활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엘바프도 고대의 왕국과 관련이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지금, 이것으로 플루톤과 와노쿠니를 감싸는 거대한 외벽이 평범한 인간이 세울 수 없는 거대한 돌들이라는 점도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엘바프가 고대 왕국과 공백의 백년과 관련이 있을 제일 큰 이유 중 하나는 조이보이가 거인족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태양의 신 니카의 능력자였던 조이보이는 전사라고 불렸기 때문입니다. 엘바프는 전사의 마을이므로 조이보이는 거인족이었을 확률이 높아지며, 니카의 실루엣이 들고 있는 무기가 고대 왕국을 상징하는 창과 함께 엘바프 전사의 대검과 비슷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이보이의 것처럼 보이는 밀짚모자의 크기가 거인족의 얼굴 크기에나 맞을 법하기에 이런 이유들로 엘바프는 진행될 것이고, 어쩌면 이 때문에 루피네가 발견한 로봇의 생김새가 고대 거인족과 비슷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이 로봇에 대하여 추측해보면, 어떻게 수백 년 전에 고대 문명이 로봇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800년 이후에 사람들도 놀란 병기를 만들었으며 초고도화된 기술이 어떻게 900년 전에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가설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문명 세태. 인간이 만들 수 없을 것만 같은 미스테리한 유적들, 마치 외계인의 손이 닿은 것만 같은 거대한 어떤 것들의 존재로 인하여 고대 문명에는 고도로 발전된 기술이 있었으며, 지금 현대의 기술은 모두 고대 문명의 부산물일 뿐이다 라는 설들이 바로 고대 문명에 제일 많이 따라다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룬 대표적인 예가 오다가 즐겨본다는 애니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의 천공이성 라퓨타입니다. 루피네가 라프텔을 찾아가듯이 라퓨타의 주인공도 라퓨타를 찾아가죠. 라퓨타에도 고대 도시를 다루며 호네그리프 같은 돌들이 있고 고대 로봇들이 존재한답니다. 여담으로 石は隠しだ。シータを撃ってみろ。石は戻らないぞ。 천공의 성, 라퓨타 주인공의 성화와 루피의 성우는 같기도 하답니다. 이것처럼 지금 오다는 초고대 문명의 고도화된 기술의 이야기를 자신의 원피스 세계관으로 풀어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초고화된 문명 이야기들 중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고대 도시들은 핵을 가지고 있었고 핵으로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인더스 문명이지만 라퓨타로 인하여 더 익숙한 고대 문명의 핵스토리는 바로 인도고대 문명입니다. 초고대 문명의 이야기를 다룬 천공의 성 라퓨타는 이 매력적인 인도 신화에 자신의 세계관을 끼워 넣기까지 하죠. 見せてあげようラピュタの雷を旧約聖書にあるソドムとゴモラを滅ぼした天の火だよ。ラーマヤーナではインドラの矢とも伝えているがね、全世界は再びラピュタの元にひれ伏すことになるだろう。 라퓨타에서 핵으로 보이는 기술을 선보이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오다도 마찬가지로 이 매력적인 고대 인도 설화를 놓치지 않습니다. 오다는 인도 신화를 읽지 않고서는 다룰 수 없는 네이밍들을 많이 씁니다. 루피의 기술, 바주랑, 빅맘의 기술, 인드라, 제니샤의 모티브, 가네샤까지 이 모든 것들이 인도 신화입니다. 오다가 영감을 받은 인도 신화에는 핵을 설명하는 듯한 구절이 있습니다. 용맹한 아드와타니 비마나를 타고 내려와
아그네아스트라를 발사하였다. 상공이 어두워지며 거대한 불꽃의 화살들이 하늘에서 쏟아졌고 마치 태양이 흔들리는 듯하였고 엄청난 장렬을 방출하며 땅이 찢어지는 듯했다. 광대한 지역 내의 모든 동물이 타 죽었고 강물은 들끓었으며 물고기와 새우들도 모두 데워 죽었다. 고대인도의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에 적힌 이야기입니다. 생각나는 것이 있으시죠?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무가 섬을 지우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의 대서사시에서 해기력에 공격을 하는 비만하는 어디로든 이동이 빠른 고대의 신들이 타고 다녔다는 비행체입니다. 이무가 섬을 지을 때에도 상공에 거대한 비행체가 있었죠. 이 유사함 때문에 이무가 섬을 지었던 이 기술은 원피스 세계관의 핵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핵은 바로 우라노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핵의 연료는 우라늄. 우라늄은 별의 이름에서 원소의 이름을 가져오던 관례를 따라 천왕성의 이름인 우라노스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라노스란 원피스 세계관의 핵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이로써 마치 현실 세계에서 핵무장이나 핵윤리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가 있듯이 이무가 D의 일족이라면, 그리고 D의 일족이 갈라졌다면 이런 막대한 힘을 두고 권력으로 쓰느냐 마냐의 이야기로 갈라지지 않았을까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늘섬에서부터 시작해서 고대왕국과 고대병기까지 도달하였는데요. 하늘섬은 원피스 세계관을 축약해놓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루피가 보이지 않는 섬을 향해 라프텔로 가듯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 수 없는 하늘섬과 황금의 종을 찾는 에피소드였으며, 그 과정에서 역사에 관련된 것들과 엮이게 되고 땅을 빼앗은 자들이 자신을 신이라 칭하는 것과 빼앗은 땅에 본인들의 신을 세우는 것과 땅을 빼앗긴 자들의 의지가 계속되는 것, 이무가 세계를 감시하듯이 에넬도 스카이피아를 감시하였으며, 신이라 불리는 이무가 비행체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빗줄기로 섬을 지워버리듯이 신이라 불리는 에넬도 마찬가지로 어떤 비행체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빗줄기로 섬을 지우는 것까지 똑같죠.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루피와 에넬의 첫 전투에서의 대화입니다. 海賊王。そいつはどこの王様なんだ。世界の偉大な海の王だ。ご立派だな。けりをつけようじゃないか。この空。 하늘섬은 신과 바다의 왕의 대결 구도를 설정하였습니다. 이것처럼 원피스도 결말에 가서는 이무라는 신과 바다의 왕의 대결 구도가 설정되죠. 그리고 이것은 어쩌면 もしかしてルフィはエネルにとって世界でたった一人の天敵。 고무였던 루피가 에넬의 유일한 천적이 되는 것처럼, そしてある土地では D の一族をこう呼ぶ者たちもいる。神の天敵。 D의 일족이 신의 천적으로 불리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D의 일족 중에서도 루피가 이무의 유일한 천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루피가 플루톤을 이끌 남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라노스로 보이는 것을 이무가 소유하고 있는 지금 고대병기에 대항할 무기는 고대병기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곧 하늘의 신인 이무와 바다의 왕인 루피가 대립하듯이 하늘의 고대병기인 우라노스와 바다의 고대병기인 플루톤이 대립하는 설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핵이랑 전함이 상대가 되냐? 핵 한 방이면 어떤 전함이든 초기 배행이다. 핵의 연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라늄 그리고 플루토늄. 별에서 원소의 이름을 가져오던 관례를 따라 플루토늄의 어원이 된 명왕성의 영어 이름은 플루톤입니다. 플루톤도 우라노스처럼 핵이력을 가진 전함이라는 뜻입니다. 크로커다일의 대사가 이 이야기의 신빙성을 뒷받침해주죠. プルトン。一発放てば島一つを跡形もなく消し飛ばすと聞く。 이야기가 맞다면 보다는 진짜 세계대전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오다가 세계대전을 생각하며 핵까지 꺼냈다면 세계정부에 대항했던 조이보이의 이름은 미국이 일본에 투하하며 일본 제국주의의 종말을 알린 핵의 이름 리틀보이에서 따온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계정부와 해군 밑에서 일하던 베가펑크가 어떤 기계에 대한 존재를 언급했고, 이것이 우라노스의 가능성이 있으며 베가펑크가 핵무기를 반대하는 운동을 했던 아인슈타인을 모티브로 하였으며, 보다는 자기 나라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며 역사관에 대하여 호평을 받고 전쟁사에 관심이 많기에 충분한 가능성이 생깁니다. 현 시대의 전쟁사는 핵을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 없기에 오다가 말하는 세계대전은 해적끼리의 전쟁뿐만 아니라 현 시대로 치면 핵전쟁이라는 고대병기의 전쟁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Now I am become death, the destroyer of worlds. I suppose we all thought that, one way or another.
하늘섬에서 시작하여 고대왕국과 고대병기, 그리고 세계전쟁까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원피스의 결말도 하늘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늘섬은 거지 해적단인 루피네가 유일하게 막대한 보물을 얻은 에피소드였으며 모든 에피소드에서 유일하게 낭만을 이야기하며 해적단 내의 정체성을 공고히 한 에피소드였습니다. 이처럼 루피네도 끝에서는 황금향이 고대왕국의 일부라면 막대한 황금을 얻고 또 다른 낭만을 찾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결과만을 말하는 것일 뿐 하늘섬 에피소드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의지입니다. 친구에게 우리는 여기에 있다며 종소리를 들려주려는 의지와 ここでずっと鐘を鳴らし続ける。また来る日のお前の船が海で迷わないように、嵐の中でもこの島を見失わないように鐘を鳴らして君を待つ。またいつの日か必ず会おう。親友よ。 거짓말쟁이 조상에 대한 결투라며 10년 동안 바다 밑에서 황금향을 찾던 사내의 의지와 この人はきっとその気泡が体から消える間もないくらい毎日毎日無茶な潜り方を続けてきたんだ。一体何のために 선조들의 의지를 잇겠다는 후손들의 의지와 俺には脅せやしない。シャンドラの地に生きた誇り高い戦士たちの歴史を 황금의 종을 울려서 친구에게 너가 쫓는 것은 현실이었다고 말해주려는 루피의 의지까지 이 의지들이 하늘섬 에피소드를 만든 것이고 이 의지가 원피스 세계관으로 가면 800년 동안 꺼지지 않는 등불이 이의 의지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신념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의지, 그리고 그 끝에서 찾아내는 꿈은 현실이라는 것, 그것이 하늘섬의 의미이자 원피스의 의미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치 오늘 지긴 했지만 저희끼리만 안 무너지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만 같던 우승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트로피를 거머쥔 데프트 선수처럼 25년 만에 포켓몬리그에서 승리한 지우처럼 그리고 절대 꺾이지 않을 루피처럼 말이죠.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なりたいからなるんだ。海賊王になるって俺が決めたんだから、そのために戦って死ぬんなら別にいい。 좌절하지 말고 勝利も敗北も知り逃げ回って涙を流して男は一人前になる。泣いたっていいんだ。乗り越えろ。 지지 말고 あいつに勝って大健康になる日まで絶対にもう俺は負けねえ。 높은 곳을 향하여 笑われていこうじゃねえか。高みを目指せば立つ拳の見つからねえ喧嘩もあるもんだ。 여러분의 원피스를 찾아 여러분의 시대를 맞이하시길 바라고 응원합니다. 全身に何百の武器を仕込んでも腹にくくった一本の槍にゃかなわねえこともある。生きるための装備か、死を恐れぬ信念か。태양신 니카의 정체는 태양 열매, 불의 화신, 기어 6, 태양보이 이런 이야기들은 원피스라는 만화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태양신 니카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서 먼저 파헤쳐야 할 두 가지는 날개 달린 루나리아족과 하늘섬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세계정부는 루나리아족에게 정보만 주어도 1억의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1억이란 루피가 당시 3대 세력 중 하나인 실무엘을 쓰러뜨리고 받은 금액이기에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리조아가 있기 전에는 루나리아족이 살았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현재 세계정부는 날개 달린 루나리아족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마리조아를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킹처럼 루나리아족의 생존자가 있다면 도대체 어디로 숨었기에 절멸했다고 알려졌으며 세계정부가 정보만 주어도 1억이란 돈을 줄까요? 현재 아주 높은 확률의 88%로 제 마음속에서는 98% 루나리아족이 도망간 곳은 달입니다. 오다에이치로는 단기 집중 표지 연재를 그립니다. 표지 연재는 본편에서 다루기엔 분량을 차지하고 이 스토리를 다루지 않으면 훗날 뜬금없이 등장하는 에피소드들의 개연성과 몰입도가 떨어질 수 있기에 표지 연재를 그립니다. 예를 들면 버기가 패배 후 해적단 재결성을 통해 훗날 다시 등장하여 상황이 대기하고
와포르가 패배 후 장난감 사업으로 부자가 되어 훗날 다시 등장하여 세계에 들게 하고 로메오가 샹크스의 깃발에 불을 지른 후 훗날 샹크스가 로메오와 엮이게 하고 카리브가 와노쿠니에 끌려가게 만든 후 훗날 고대병기의 존재를 알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표지연재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대부분 다시 본편에 등장한다는 법칙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에넬은 예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넬의 재등장을 절대 부정해왔죠. 에넬이 나오게 되면 해적과 혁명군과 해군과 세계정부의 대립구도로 이어지는 스토리 전개가 너무 뜬금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온 정보 하나를 보고 에넬은 재등장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지금부터 단기 집중 표지 연재를 아주 낱낱이 뜯어볼게요. 에넬은 달에 도착을 하는데 여기서 어떤 너구리 같은 것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이 너구리 같은 것들은 유적을 발굴하려는 우주의 적들에게 당한 것이었죠. 이 우주의 적은 에넬도 공격을 하고 유적을 발굴하겠다며 대폭발까지 일으킵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장면 전환이 되어요. 지상에도 너구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너구리들은 달이 폭발하는 것을 보고 풍선을 타고 달려갑니다. 이 부분이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꼭 기억해두셔요. 그리고 다시 달로 장면 전환이 되어 에넬은 우주의 적이 발굴한 동굴에 들어가게 되고 고대 유적을 발견합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추측들이 있었던 벽화가 나오는데요. 지금부터 이 벽화에 대한 저희 해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울고 있는 사람들은 원래 달에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풍선을 쥐고 있기 때문이죠. 오다는 앞에서 풍선에 대한 의미를 이미 던졌습니다. 앞에서 너구리들이 풍선을 쥐고 달로 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죠. 풍선은 달로 가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지상에서 달로 왔다는 증거는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너구리 같은 것들의 정체는 기계장치섬에서 태어난 로봇들입니다. 과학자가 만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런데 이 벽화에서도 너구리 로봇을 양산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벽화의 이 사람들은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와 이 로봇 군대를 양산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에넬은 이 고대 유적에서 엄청난 양의 로봇들을 발견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벽화, 이것들은 마치 고대병기를 연상시킵니다. 이 배는 전함 플루톤을 연상시키고 이 거대한 괴수들은 해왕류를 다루는 힘, 포세이돈을 연상시키며 이 태양 문양은 우라노스로 추측이 되는 태양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벽화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의 그림 같은데 일부러 뒤집어 놓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좌우반전 후합쳐보면 어떤 벽화인지가 더 잘 보입니다. 제가 볼 때 오른쪽 장면은 지상을 의미합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과 울고 있는 로봇들은 지상에서 어떠한 이유로 풍선을 타고 달로 갔으며 지상에 3개의 고대병기를 남겨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왼쪽 장면은 달을 의미합니다. 오른쪽과 다르게 왼쪽은 울고 있지 않고 로봇을 수리하고 양산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른쪽의 벽화에 울고 있는 사람들과 왼쪽 벽화에 로봇을 수리하고 양산하는 사람들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즉 두 개의 벽화는 확실하게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간과 다른 장소를 다루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울고 있는 남자들이 루나리아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지금 이 표지 현재는 달, 즉 우주에서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우주에서 인간이 이렇게 문명도시를 만들고 로봇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숨조차도 못 쉬고 물건 하나 잡기도 힘들 겁니다. 하지만 에넬은 번개라 가능합니다. 몸 상태가 자연이니까요. 그런데 루나리아족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루나리아족은 어떤 환경에서도 생존을 할 수 있는 괴물들이기 때문이죠. 오다가 절멸한 종족에게 굳이 이런 설정을 끼워 넣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에넬은 달로 갈 때 달에 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페어리바스로 간다고 하죠. 여기서 에넬이 달 혹은 페어리바스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시나요? 신의 세계입니다. 루나리아족은 신으로 불렸기에 충분한 근거가 되죠. 세 번째는 전 최근에 뜬 어떤 정보를 보고 이거네 라는 생각이 들어 영상 스케줄을 모두 바꿔왔죠. 어떤 사진이냐면 현재 원피스 세계관의 유일한 루나리아족인 킹의 어린 시절입니다. 특이점이 없어 보이는 어린 시절이지만 딱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창. 정말 고대인들이 쓸 법한 창이란 무기는 로봇 군대가 들고 있는 무기와 같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로봇 군대는 등에 날개도 있죠. 이런 이유로 지상에서 달로 날아와 로봇 군대를 양성한 이들은 루나리아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루나리아족은 세계정부에게 패배한 후 포네그리프의 고대병기들의 위치를 새기고 세계정부의 탄압을 피해 풍선을 타고 달로 날아갔으며 특유의 적응력으로 달에 적응한 후 달의 고대 도시를 만들었고 800년 뒤에 사람들도 놀랄 전함을 만들었던 기술력으로 로봇 군대를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로봇에게는 그 유적의 입구를 지키게 한 것이 보이죠. 만약 루나리아족이 정말 고대병기들을 지상에 남겨두고 달에서 로봇들을 만든 것이라면 이들은 확실하게 어떤 정확한 시기를 위해 이 로봇 군대들을 준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남겨둔 것으로 추측되는 각각의 고대병기에는 해방의 시기가 있습니다. 포세이돈의 시기는 힘을 올바르게 이끌어줄 자가 나타낼 때입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이끌어줄 자는 포네그리프에 새겨진 사과문을 통해 조이보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플루톤의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와노쿠니의 계곡은 플루톤의 해방을 의미하는데 와노쿠니의 계곡은 조이보이가 돌아올 때까지였습니다. 즉 고대병기는 조이보이가 돌아올 때를 기다리며 남겨둔 것이기에 이것을 지상에 남겨둔 것으로 추측되는 루나리아족도 조이보이가 훗날 돌아올 때를 대비해 로봇 군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루나리아족인 킹은 조이보이의 전설을 마음에 두고 기다려왔죠. 짧게 정리하면 루나리아족은 조이보이가 돌아올 때까지 고대병기들을 지상에 숨겨두었고 달에서도 그날을 대비하여 로봇 군대를 만들었다는 뜻이 된답니다. 그래서 루나리아족이 달을 의미하는 루나에서 따온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고요. 에넬은 이 고대 유적에 자신의 번개번개 열매로 전력을 투여하고 로봇 군대를 움직이게 만들었죠. 즉 이 로봇들이 존재 가치가 세계 정부에 대항할 군대가 될 수 있기에 에넬이 재등장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로봇 군대와 함께 세계 정부와 대체하는 마지막 전쟁의 말이죠. 저는 앞에서 창에 주목했습니다. 루나리아족인 킹이 들고 있던 창을 통해 달의 로봇 병사들도 루나리아족이 만든 것이라고 추측을 하였지만 여기서 또 하나 창을 들고 있는 사내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태양신 니카. 마치 밀짚모자가 자유의 상징이 되듯이 이 창도 루나리아족의 상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태양신 니카는 루나리아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니카의 실루엣엔 날개가 없거든요. 태양신 니카의 실루엣을 보면 머리가 발화하고 있는 형상으로 보이기에 루나리아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건 고무고무 열매, 즉 사람 열매의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으로 인한 발화일 것입니다. 이 말은 즉 태양신 니카의 능력으로 발화하고 있는 이 실루엣은 루나리아족의 상징인 창을 들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공백의 100년에 연관되어 있으며 조이보이는 공백의 100년에 실존한 인물이기에 이 실루엣은 태양신 니카의 실루엣이 아니라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가진 조이보이의 실루엣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이죠. 날개는 없지만 루나리아족의 상징인 창을 든 이 사내는 공백의 100년에 20명의 왕의 동맹에 대항해 루나리아족과 함께 싸워준 전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밀짚모자를 쓰고서 말이죠. 이렇게 조이보이가 루나리아족을 위해 싸워준 것이 맞고 밀짚모자가 자유의 상징 혹은 해방의 전사의 상징이 되는 것이 맞다면 또 하나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깁니다. 루나리아족의 역사가 새겨진 것으로 추측되는 이 벽화가 하나의 그림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던 그 그림은 바로 밀짚모자를 뒤집어 놓은 듯한 그림입니다. 벽화에 그려진 것이 루나리아족의 역사가 맞다면 이들은 벽화에서도 자신들과 함께 싸웠던 해방의 전사의 전설을 새겨두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준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창 하나로 제 첫 영상에서 언급했던 이야기가 또 연결이 됩니다. 저는 처음 영상에서 샨도라의 전사들이 루나리족의 후손들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들이 땅에 살고 있는데도 날개를 가졌으며 태양신을 모신다는 이유로 말이죠. 이제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들 역시 이런 모양의 창을 사용합니다. 모든 전사가 말이죠. 제가 원피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화의 제목이 있습니다. 반쪽 달이 구름에 숨은 것처럼 만나기가 어렵구나. 이 문장이 너무 좋아 어린 시절엔 하늘을 보며 반쪽 달이 구름에 숨었다며 감성에 빠지던 때도 있었죠. 보통은 구름이 달을 가렸다고 이야기하는데 달을 주체로 하여 달이 숨었다고 하는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이 화의 내용은 노랜드와 카르가라의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우정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단지 우정의 의미로 달이 숨었다는 표현을 한 줄 알았는데요. 이번 분석으로 인해 달을 주체로 하여 구름에 숨었다고 표현한 이유는 또 다시 사라져가는 샨도라의 운명과 달로 숨어들어간 루나리아족의 반복되는 비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의 마지막 대사이자 샨도라의 전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조들의 의지를 잇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등불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또 다른 대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死より消すべき灯火がまた 등불을 끄려는 자들과 등불을 밝히려는 자들의 보이지 않는 싸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등불을 밝히려는 자들의 의지가 바로
디의지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태양신 니카의 전설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신들을 구해주고 고뇌에서 해방해주고 웃게 만들어주는 전사, 사람들을 웃게 만들어주는 전사. 하늘섬의 마지막 장면에서의 루피의 모습이 태양신 니카와 참 닮아있죠. 니카가 누군가를 웃게 만들었듯이 루피도 누군가를 웃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니카라 불리던 조이보이도 라프텔에서 누군가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라프텔에서 이들이 조이보이가 남겨둔 것을 보고 미친듯이 웃었을 때 뭘 보고 웃었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저 감정이 궁금했습니다. 희노애락이라는 모든 감정을 느끼며 도달한 곳에서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순간이 부러웠어요. 지금 우리의 인생도 모험이고 라프텔 같은 종점을 향해 혹은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뒤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인생이 라프텔의 의미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모험에 그리고 여러분의 모험에 웃음이 가득하길 바라고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밀짚모자의 의미는 루피와 로저가 썼을 때까지만 보면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루피가 이제 조이보이이고 조이보이도 밀짚모자를 썼을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어가기에 밀짚모자는 이제 자유의 상징이면서 해방의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즉 밀짚모자는 자유와 해방의 상징이 되면서 조이보이와 골디로저와 루피의 공통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명은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어인입니다. 조이보이는 어인섬에 사과문을 남겨두었고 로저는 어인을 동료로 데리고 있으며 자신의 배를 만들어준 조선공도 어인이었습니다. 루피도 어인을 동료로 데리고 있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원피스 세계관에서 어인이 갖는 상징 때문입니다. 이 경메리스트가 보여주는 의미는 딱 하나입니다. 세계정부의 말을 듣지 않는 인간과 가맹국에 들지 않은 인간, 그리고 인간 외에 종족들은 모두 세계정부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세계정부의 눈밖에 난 자들은 모두 차별받아 마땅한 존재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어인족은 비싼 금액만큼 타겟이 되기 쉽고 가장 큰 차별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차별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메리스트는 숲에서나 다름없는 것이죠. 실제로 어인섬은 심해 1만 미터에 있으며 아이들은 지상을 멀리서 구경만 할 수 있고 인간에게 걸리는 순간은 죽거나 노예가 되는 어인족은 차별의 상징이자 편견의 상징입니다. 오다가 이런 차별과 편견의 상징들을 밀짚모자라는 자유와 해방의 상징과 엮는다는 건 아주 큰 의미를 갖습니다. 너무 의미를 과장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해방의 전사 니카가 태양의 신으로 설정된 이유이기 때문이죠. 태양의 온도는 약 6000도이고 용암의 온도는 1200도이니 아카이누와 대적할 수 있는 남자, 에이스의 불꽃의 의지를 잇는 남자, 태양 열매. 원피스는 이런 1차원적인 만화가 아닙니다. 해방의 전사 니카가 태양신으로 설정된 이유는 원피스에서 태양이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태양 마크는 23년 전인 1999년에 나미의 에피소드이자 첫 어인족 에피소드에서의 하치의 얼굴에 있는 마크이자 아론의 가슴에 있는 마크이자 아론의 적단의 일부 멤버들에게도 새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2년 뒤인 2011년에 이 마크가 태양의 적단의 상징이란 걸 알 수 있었죠. 이 태양의 문장이 생겨난 과정은 철룡인의 인두로 지져서 새긴 노예의 각인, 하늘을 달리는 용의 발굽을 지우기 위해 과거의 악몽을 지운다는 의미로 그 위에 또 불러 지져서 만들어낸 태양의 문양입니다. 그래서 태양의 의미가 원피스 세계관에서는 해방의 상징이란 것입니다. 추가로 어인들은 지상으로 간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태양으로 간다고 표현을 하죠. 즉 원피스 세계관에서 태양이란 차별과 편견에서 벗어난 자유와 해방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태양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와닿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태양처럼 생긴 이 문양. 이 문양은 일본에 실제로 존재하는 문양입니다. 이 문양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보면 불가 촉천민, 조선에서는 백정이라 불렀으며 인도에서는 달리트라고 불렀고 일본에서는 브라쿠민이라 불립니다. 일본의 브라쿠민들은 에타와 히닌으로 불리고 현세대에 와서도 그 후손들을 비하하며 증오 발언으로 쓰일 정도로 차별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메이지 유신 시대에 들어서고 그들의 계급이 평민으로 상향되었긴 했지만 차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훗날 사회운동의 물결이 일어나며 브라쿠민들은 자신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어떤 깃발의 아래에서 싸웠는데요. 그 깃발의 문양이 바로 이 문양입니다.
이 깃발아래에서 브라쿠민들은 자신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싸웠다고 합니다. 마치 태양의 적단의 선장인 피셔 타이거가 마리조아의 불을 찌르고 노예 해방으로 몇천의 종족을 해방했던 것처럼 말이죠. 사실 이 문양은 태양의 문양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예수의 가시멜류관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티브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에 대하여 좀 더 다가가기 쉽게 비슷한 예시를 들어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피스에서 태양이란 자유를 억압하는 것, 비상식적인 것에 대한 해방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 태양신의 열매를 먹은 루피는 차별과 편견,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대하여 싸우는 전사라는 뜻이 된답니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태양신 니카의 열매를 먹었던 조이보이 역시 차별과 편견,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대하여 싸웠다는 의미로 이어집니다. 어인섬을 보면 추측해볼 수 있는 이야기이죠. 시라우시의 어머니인 오토이메는 어인 왕국을 태양 아래로 옮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본 네퓨는 이런 말을 하죠. 그리고 이 대사를 하며 어떤 것을 떠올립니다. 바로 노아를 떠올리죠. 즉 과거에 차별받고 심해 10,000m에 숨어 사는 어인들을 노아를 통해 태양 아래로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했었으나 실패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조이보이의 사과문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それも謝罪文。一体誰に謝ってるの? 이런 근거들로 선대 태양신 니카의 능력자인 조이보이도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웠다는 것이죠. 아니 근데 밀짚모자가 자유와 해방의 상징이라며? 그럼 골드로저는 왜 조이보이가 아닌 건데? 왜 은근슬쩍 건너뛰는 거냐? 지금부터 로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원피스의 전개로 봤을 때 자유를 억압하는 것과 차별과 편견에 싸우며 세계에 도전할 태양신은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밀짚모자를 썼으며 두 번째, 고무고무 열매, 즉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열매를 먹고 세 번째, 그 시대에 포세이돈이라고 불리는 인어공주까지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로저는 포세이돈의 시대가 아니었으며 건강 때문에 고작 10년이어도 포세이돈의 탄생을 기다릴 수 없었으며 고무고무 열매도 로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로저는 조이보이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세계의 비밀을 알게 된 로저는 포세이돈과 조이보이가 언제 등장할지도 알았기에 해방의 전사가 걸을 길을 설계했습니다. 함께한 오뎅이 와노쿠니를 개국할 수 있게 하였고 샹크스라는 전달자를 설정해두고 자신의 죽음으로 대해적 시대를 열어 누가 될지 모르는 조이보이가 자연스레 라프텔이라는 꿈을 꾸게 하고 공백의 100년에 다가갈 수 있게 하였죠. 로저는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원피스 세계관 전체를 마치 체스 두듯이 설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자신이 죽은 이후 너무 오래 조이보이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도 대비합니다. 일부는 로저가 말한 원피스의 회의적인 상태였습니다. 로저가 죽은 지 22년이었고 사람들은 원피스가 존재하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으며 꿈을 꾸는 자들은 바보라고도 불렸죠. 生きていたのか Dの意志は 뒤에 의지마저 사라져가는 것 같은 시대가 바로 일부의 흐름이었습니다. 이렇게 로저의 설계의 수명이 끝나갈 때쯤에 오다는 俺の愛する息子は無事なんだろうな 정상결전을 열어버립니다. 그리고 정상결전에서는 라프텔을 가지 않고도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흰수염은 육성으로 어떤 마지막 대사를 던지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ワンピースは実在する 즉 흰수염은 전쟁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며 로저가 그린 그림의 수명을 연장시킨 것입니다. 이 때문에 생고쿠가 경악을 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흰수염의 이름이 에드워드 뉴게이트가 되는 겁니다. 흰수염이 사망 후의 정상결전의 흐름은 아카이노의 루피 추격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추격전으로부터 정상결전에 참여한 주요 인물들이 루피 한 명만을 지키는 화가 있습니다. 그 어떤 캐릭터도 관련된 대사를 하지 않았는데요. 보다는 모든 이들이 루피를 구하려는 이 화의 제목을 이렇게 짓습니다. 신시대에 보내는 선물. 다음 시대의 루피라는 선물, 즉 억압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하고 차별과 편견을 모두 부셔줄 태양이라는 선물을 보낸 것이죠. 그리고 이 신시대라는 단어는 샹크스의 입에서도 나옵니다. どんな敵にくれてやったんだその左腕新しい時代にかけてきた 뜻은 마지막에 세계 정부는 밀짚모자 루피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로저와 흰수염, 그리고 샹크스, 더 나아가 조이보이의 의지까지 모두 진 거지. 루피와 싸우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샹크스가 죽게 된다면 루피에게 신시대를 맡긴다는 숭고한 흐름에서 죽게 되는 것이지 절대로 벤베크만의 배신 같은 3류 스토리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서 일대 조이보이는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일대 조이보이는 실패했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대 조이보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조이보이는 약속을 했습니다. 사과로 끝내지 않습니다. 약속을 하죠. 즉 조이보이의 언젠가는 꼭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고무고무 열매에 깃든 의지인 것이고 그 열매를 먹은 루피가 조이보이의 약속을 지킬 운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조이보이가 태양 위로 올리려다 실패했던 노아의 또 다른 이름이 약속의 배가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治るかな治るといいね約束の時までに 그런데 이 약속이란 단어에 대하여 최근에 의미심장한 대사가 나옵니다. 와노쿠니가 끝날 즈음 히오리는 오로치의 죽음을 바라보며 이런 대사를 합니다. 와노쿠니에는 플루톤이 있죠. 이 플루톤의 설계도는 어인들에게 전수되었기에 와노쿠니와 어인섬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관계도로 현재 망가진 약속의 배를 고칠 수 있는 그 일족은 바로 코즈키 일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즈키 일족이 다스리는 와노쿠니도 조이보이를 기다리고 있죠. 이 부분에서 와노쿠니와 어인섬 그리고 조이보이는 약속이란 단어로 엮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태양신니카의 열매, 즉 조이보이가 우라노스가 맞다면 이것은 곧 세계의 고대병기들의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약속이 때가 오는 날은 아마 루피가 라프텔에 도착하고 세계의 비밀을 알게 될 때일 것입니다. 다시 히오리의 약속의 대사로 가면 히오리는 약속이란 단어를 언급하기 전에 어떤 대사를 합니다. 옛날에야 여명을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었지만 이제 여명이란 단어는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명의 뜻은 아침이 다가오는 새벽녘, 태양이 뜨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명은 영어로 던이 되며 이것은 곧 원피스 1화의 제목인 로맨스 던으로 이어지며 정상결전이 끝나고 루피가 고통을 이겨내고 2년간의 재정비 후에 어인섬으로 재출발하는 화인 로맨스 던 포 더 뉴월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명이 오기 시작할 때, 즉 태양이 뜨기 시작할 때 루피가 어떠한 마음을 먹었을 때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루피가 이긴다면 차별받고 고통받던 이들이 해방되는 그 순간이 오겠죠. 그것은 원피스와 같은 발음인 원피스, 하나의 평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어인섬의 마지막에 루피는 피가 없어서 죽어갑니다. 수혈을 하는 것은 어인섬에게서는 범죄이기에 모두가 거부하지만 징베가 자신의 피를 줍니다. 그렇게 초파는 루피와 징베의 몸에 관을 꽂고 수혈을 하죠. 다른 말로는 어인과 인간의 몸에 관을 연결합니다. 이때 오다는 이 피가 흐르는 관을 이렇게 표현한답니다. 太陽へと続く道 이것이 바로 원피스 세계관의 태양의 의미자 태양신 니카의 의미입니다. 지금 원피스 세계관은 신시대가 도래했으며 이 신시대는 곧 태양이 뜨는 여명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다가 지금부터가 진짜 원피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명에 대하여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영국의 역사가이자 선교자인 토마스 풀러가 말한 것이기도 하고 다크나이트에서 유명해진 문구이기도 하죠. The night is darkest just before the dawn. I promise you, the dawn is coming. 이 표현도 좋지만 원피스에서는 밤을 통하여 여명에 대한 표현을 합니다. そのノックスというのは夜という意味か随分消極的な名だ明けない夜はないというつまりノックスはこれと同意だ夜明け前 여러분들의 밤이 너무 길지 않길 마음으로 빕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つまりこの世に治せねえ病気なんてねえのさ。俺のことを誰がどう言おうとも俺はこの国を医者として救ってみせる。だから全ての病気に俺はこのドクロを掲げたのだ。
一苦労。 아치에너미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라이벌과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라이벌은 공통된 목표를 향해 가면서 서로 의식하고 그로 인하여 더 성장해가며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느낌이 더 강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조로와 상디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치에너미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서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부딪히거나 뼛속 깊이 새겨진 악연의 느낌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배트맨과 조커가 있고 I think you and I are destined to do this forever. 라이터와 엘이 있을 수 있겠죠. エル、キラ、必ずお前を探し出して始末。僕が、私が正義だ。 그런데 원피스에서도 이런 아치에너미가 존재합니다. 바로 루피와 검은 수염인데요. 아주 사소한 것, 음료 취향도 맞지 않고 하위 취향도 맞지 않으며 능력의 상징색은 흰색과 검은색으로 정반대편에 서 있고 그들의 꿈은 자유와 この海で一番自由なやつが海賊王だ。 지배로 そう、ここから先は俺の時代だ。 이렇게까지 나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이들은 해적왕으로 가는 길에 있어 서로 자극을 주고받는 좋은 라이벌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오다는 검은 수염에게 루피의 형을 죽이게 합니다. 이 사건에서부터 검은 수염은 루피의 라이벌에서 아치에너미이자 악연이자 원수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루피와 검은 수염의 악연의 고리가 생긴 것인데요. 이 악연의 고리는 분명 확실하게 전 세대에도 존재했습니다. 악연의 형성 과정이 루피와 검은 수염처럼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전 세대로 넘어가 현재 원피스 세계관의 큰 두 개의 갈래인 자유와 지배파로 나누어서 보면 골디로저와 록스디 지백 그리고 이모와 조이보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기 쉽게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표현을 할게요. 2세대는 갓벨리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해야 알 수 있기에 이들의 악연의 고리는 설명할 순 없지만 오히려 1세대, 이모와 조이보이의 악연의 고리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6이라는 숫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말씀드려왔던 것에 추가하여서 16이라는 숫자가 이제는 우연이라고 하기엔 지나치게 딱 떨어지는 것들이 있는 이유를 들려드릴게요. 천룡인이었던 도플라밍고가 루피에게 썼던 마지막 기술의 이름 16発の聖なる冗談。 천룡인이 인간을 죽일 때에 쓰는 총탄의 개수 16 마더플레임이 섬을 지울 때에 내려치던 빗줄기의 개수 16 이들의 공통점은 현 세계의 지배자들이 누군가를 심판할 때에 쓴다는 것, 즉 지배의 상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이 숫자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록스벨 때문이죠. 총 16번을 울리는 이 록스벨의 의미는 去る年に感謝し鐘を8回新しい年を祈り鐘を8回締めて16回の鐘を鳴らすのが海兵の習わしそれが16天書 새로운 시대를 기원하며 울리는 종입니다. 지배파가 사용하던 16이랑 너무도 다르고 원피스에서 지배와 반대되는 자유를 상징하는 태양의 마크들을 봐보자면 첫 번째, 억압과 차별의 상징인 어인들의 해적단 태양의 적단의 열기의 개수는 총 16개입니다. 그리고 고대 왕국의 벽화에 새겨진 태양 문양의 우라노스로 추정되는 그림의 열기의 개수도 총 16개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록스벨의 16은 두 번으로 나뉩니다. 그렇기에 8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는 것인데요. 태양의 문양을 모두 모아보면 이렇습니다. 포네그리프를 지키며 선조들의 뜻을 이었던 샨도라에 있던 태양의 문양의 열기도 총 8개 포네그리프를 세상에 퍼지게 하여 모든 것을 시작하게 만든 장본인 네페타리 디릴리의 후예들인 네페타리 가문의 태양의 문양의 열기도 총 8개 플루톤을 나라에 숨겨오고 조이보이의 전설을 기다리는 코즈키 가문의 태양의 문양도 총 8개 지금까지 원피스에서 나온 모든 태양의 문양들은 8과 16으로 나뉩니다. 이제는 원피스에서는 태양이란 자유를 의미하기에 16이라는 숫자는 자유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16이라는 숫자에 조이보이 입장에서는 자유를 이무의 입장에서는 지배라는 해석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치에너미인 루피와 검은 수염이 자유와 지배로 대립하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부터 이런 이무와 조이보이의 관계를 시작으로 원피스의 최종 전쟁이 어떤 모습일지 들려드릴게요. 이무와 조이보이는 대립이 있었으나 이무가 승리하여 영생을 얻었고 조이보이는 패배하여 어인섬에 사죄문을 남기고 훗날 자신을 대신할 사람이 온다며 그날을 위해 어인섬의 약속에 배를 놓고 와노쿠니의 계곡을 준비시키고 즈니샤에게 정처 없이 바다를 떠도는 행위를 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이보이의 의지는 아직까지 이어지는 것이며 그 의지는 고무고무 열매에 깃들고 이 의지가 루피에게 이어질 것이란 걸 너무도 당연스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D의 의지 중 하나가 되는 것이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D의 의지라는 것을 보고 넘어가려 합니다. 저는 하늘섬이 원피스 세계관을 축약시켜 놓은 것 같다는 말을 해왔는데요. 어떤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공백의 100년과 D의 의지를 축약시켜 놓은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D의 의지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에피소드. 生きていたのか D 意志 바로 드럼섬입니다. 하늘섬처럼 세세한 것이 똑같지는 않지만 원피스를 보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그 명대사가 D의 의지가 무엇인지 관통하여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人はいつ死ぬと思う。心臓をピストルで撃ち抜かれた時？違う。富士の病に侵された時。違う。猛毒キノコのスープを飲んだ時。違う。人に忘れられた時さ。 이 대사는 너무도 명대사이지만 저는 이 다음의 장면에서 더 울컥했습니다. なぜなくドルトン君。 서럽게 우는 도르돈 때문이었죠. 国も同じだろうか。 사람이 잊혀질 때 죽는다는 히루루크의 말에 나라도 잊혀질 때 죽을까라고 물어보는 장면인데 여기서 히루루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消すものがいりゃな。 저는 이것이 바로 공백의 100년부터 이어진 고대왕국의 D의 의지를 상징하는 대사라고 생각합니다. 고대왕국은 세계 정부에 대항하여 패배했으나 그 의지들을 이어받는 자가 있고 잊혀지지 않았기에 사라지지 않았으며 그 왕국을 기억하고 사라지지 않게 하는 이어지는 의지가 바로 D의 의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어지는 의지를 강조하는 화가 수록되어 있는 번지는 16이 아닐까 생각해보고 그래서 D의 의지가 처음 언급되었던 에피소드의 왕국의 이름이 드럼왕국인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상관이냐 하면 조이보이가 돌아왔을 때에 울리는 해방의 북소리 때문이죠. 저는 조이보이가 돌아왔다는 대사보다도 해방의 북소리에 더 마음이 움직였는데요. 오다는 최종장을 그리기 위해 원피스를 그리고 난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전쟁사를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해서 항상 최종전쟁에 대한 언급을 해왔고 시대가 바뀔 때에도 흰수염을 통해서 전했죠. おめえたち世界政府はいつか来る。その世界中を巻き込むほどの巨大な戦いを恐れている。 이것이 해방의 북소리와 무슨 상관이냐면 저는 전쟁 영화나 판타지 영화에서 전쟁을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그 어떤 것보다도 웅장하게 만드는 확실한 요소가 몇 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청각적 요소,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저는 원피스만큼은 아니지만 반지의 제왕도 너무 사랑해서 정말 수십 번을 봤는데요. 제가 100마디를 하는 것보다 이 장면 하나가 더 와닿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처럼 해방의 북소리는 오다가 전쟁에서 사기를 끌어올림과 동시에 독자들의 아드레날린도 자극할 수 있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웅장한 청각적 요소를 하나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오다는 전쟁에서 어쩌면 해방의 북소리 같은 청각적 요소보다도 더 상징적이고 해적 장르의 본질이자 독자들의 아드레날린을 폭발시킬 수 있는 요소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바로 여명의 깃발. 해적 장르에서 깃발을 올려라라는 의미는 너무도 상징적인 행위이기도 한데 깃발을 올린다는 행위 말고도 깃발 자체로도 너무 상징적입니다. 오다는 그 상징이 주는 무게감을 알고 있는 작가죠. 소개킹그, あの旗打ち抜け. 그렇기에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한 네페탈리 디릴리의 편지에서 여명의 깃발을 올려라라는 것이 나왔다 함은 이것도 공백의 100년에서부터 내려져온 어떤 상징적인 깃발을 최종전쟁에서 올리며 루피가 그 깃발 아래에서 싸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저는 그 깃발이 어떤 모양인지 거의 88% 확신하고 있습니다. 소년 만화의 주인공이자 원피스 세계관의 자유를 상징하는 루피가 자신이 태어나기도 800년 전인 어떤 고대 왕국에서 만들어진 여명의 깃발 아래에서 싸울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신의 깃발을 건 사내가 남의 깃발 아래에서 싸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것도 루피가 남의 깃발 아래에서 싸운다는 건 더더욱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어떠한 운명에 따라 여명의 깃발의 모양새가 마치 밀짚 모자를 쓴 해골과 똑같다면 루피가 여명의 깃발 아래에서 싸우는 그림이 너무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어떻게 800년 전의 깃발과 한 소년이 해적왕이 되겠다고 그린 깃발이 똑같을 수가 있냐고 할 수 있지만 여명의 깃발이 밀짚 모자를 쓴 해적기와 같을 확률은 너무도 높습니다. 8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뒤의 의지라 이제는 건을 의미할 가능성이 너무도 높기 때문이죠. 원피스 1권의 제목 로맨스던 원피스 61권의 제목 로맨스던 포더 뉴월드 루피가 태어난 이스트블루는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 루피가 태어난 동쪽 섬의 이름은 던 아일랜드 즈니샤 위의 밍크족들이 기다리는 것은 여명 즈니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모모노스케에게 야마토가 했던 말 800년 전에 거슬러 올라와 오덴과 결혼을 한 토키가 죽기 전에 했던 말 이 모든 것이 뒤는 여명을 뜻하며 여명이란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순간이고 그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하며 해적 장르의 본질이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항해한다는 바다의 낭만 수평선에 태양이 걸리는 모습은 마치 밀짚 모자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 밀짚 모자는 여명이 떠오르기 시작할 때 형태적인 유사함이 생깁니다. 하여 여명의 깃발이란 밀짚 모자를 쓴 해골의 문양이 아닐까 싶습니다. 5대 왕국의 깃발이 해골이라니? 그게 말이 되냐? 라고 할 수 있지만 해적 장르인 원피스는 해골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こいつはな不可能をものともしねえ信念の象徴だ。俺は医者としてこの国を救ってみせる。これを掲げ海賊のように俺は戦う。 800년을 거슬러 올라와 이어지고 이어져 온 뒤의 의지와 불가능 따위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신념의 상징은 너무도 결이 같기에 여명의 깃발이 밀짚 모자를 쓴 해골 문양이 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너무도 완벽한 서사가 되어버립니다. 고대 왕국의 혹은 조이보이의 여명의 깃발과 루피의 밀짚 모자를 쓴 해골 깃발이 너무도 운명적으로 같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오다는 확실하게 여명의 깃발이 밀짚 모자를 쓴 해골 깃발과 운명적으로 같아질 그림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베라미를 통해서 말이죠. 베라미는 사나이 적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베라미가 최종장에서 할 역할이 없어 보이지만 절대 아닙니다. 오다는 사나이 적단이 어떻게 그들의 세력을 꾸려나가는지를 표지연재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사나이 적단의 표지연재의 마지막에 사나가 아닌 베라미의 이야기를 그립니다. 베라미는 어떤 염색마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해적을 그만두고 깃발을 염색하는 방법을 배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라미는 밀짚 모자의 깃발을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표지 연재의 제목은 이 마을에는 지키지 않는 천이 있어. 찢기지 않는 밀짚 모자의 깃발이 여명의 깃발이 된다 하면 이것은 샨도라의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으며 이것은 곧 8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뒤의 의지가 되고 나라 세무기와라 샨도라의 힘 이것은 곧 번의 의지 번의 의지는 곧 태양이 떠오르고자 하는 의지 원피스에서 태양은 자유를 의미하니 이것은 곧 자유롭고자 하는 의지가 됩니다. 하여 최종장의 마지막 전쟁에 올라올 여명의 깃발이란 시대를 거슬러도 꺼지지 않는 불꽃이자 의지 찢겨지지 않는 밀짚 모자를 쓴 해골 모양의 깃발일 것이고 해방의 북소리와 함께 바다 위에서 펄럭이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밀짚 모자의 형태를 한 여명의 가장 유명한 명언은 다크나이트의 대사를 통해 유명해졌습니다. The night is darkest just before the dawn. I promise you, the dawn is coming. 이런 명언을 원피스에서는 밤을 통하여 표현하죠. そのノックスというのは夜という意味か随分消極的なんだぞ明けない夜はないというつまりノックスはこれと同意だ夜明け前 여러분의 밤이 너무 길지 않길 바라고 もう一息よ本物の太陽の元まで 그리고 이론은 때론 사람을 나약하게 만드니 And what will they see? Frightened bilge rats aboard a derelict ship? No. No, they will see free men! And freedom! And what the enemy will see is the flash of our cannons! They will hear the ring of our swords and they will know what we can do! 꼭 반드시 여러분의 해골을
by the sweat of our brows, and the strength of our backs, and the courage of our hearts. Gentlemen, hoist the colors. 꿈의 종착지에서 펄럭일 수 있길 바라고, 그때의 그 해골이 그 어떤 해골보다도 자랑스러울 수 있길 바라고 응원합니다. 俺ね、これは命を誓う旗だから、飾りなんかで立ってるわけじゃねえんだぞ。お前なんかがヘラヘラ笑ってへし折っていい旗じゃねえんだぞ。見ろチョッパー、この雄大な海。でっけおめえはいつか海に出ろよ。海に出ればおめえの悩みなどいかに小さいことかよーくわかる。本当？ああ、本当さ。